네, 이번 주 네. 토요일 저녁 7시에 드디어 이제 마지막 라운드 라이브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네. 그래서 네 분의 최종 라운드 진행자, 진출자들이 각자의 이제 라이브야, 라이브. 라이브로 이제 여러분께 판단을 받는 거죠. 네, 여러분께 ETF 시청자 상품. 그 투표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의 투표도 받아보고요. 또 여러분의 실시간 댓글도 보면서 1위를 가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야. 네, 투자 위트 네. 스타 지난 편들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네. 자, 그러면 오늘 박병창 부장님과 함께 시장에 대한 이야기 잠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뭐 미국 시장부터 보고 넘어가야 되겠죠. 예, 어제 빅테크 종목들이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네. 나스닥이 7월 들어서 5일 연속 상승하다가 어제 2%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11,372포인트고요. 상대적으로 가치주들이나 다우의 산업주들은 좀 선방했고요. 마이너스 0.52% 하락했습니다. S&P 500은 1.15% 하락했는데요. 세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은 이제 테슬라가 어제 급락했습니다. 트위터 인수 철회 요 얘기와 함께 어제 하락을 했고요. 전체적으로 빅테크 하락하는 것에 이제 동반했다는 것도 더 덧붙여 있습니다. 그래서 6.5% 하락했고요. 어제 거래대금 1위였습니다. 얼마나 큰 게 여기에 이제 관심을 많이 가졌고 매물이 나왔는지 이제 그걸 알 수가 있을 네. 것이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다우에 비해서 S&P 500과 나스닥이 더 크게 하락한 거죠. 테슬라가 S&P 500에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더 하락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전반적으로 가장 큰 원인은 지난주에 그 고용지표 좋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요번에 금리 인상을 좀 빅스텝을 지나서 이제 자이언트 스텝 얘기하는 0.75% 하지 않겠냐, 75p 이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CPI가 이제 내일 모레 13일 미국 시간 우리나라 내일 모레죠. 13일날 발표하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우려가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면서 공식적으로는 처음으로 월가에서 100bp 인상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요? 네, 100bp? 예. 얘기가 1% 포인트 올린다. 예. 그런 얘기가 좀 나왔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금리를 이렇게 급하게 그렇게 빠르게 큰 폭으로 올린다면 빅테크가 가장 큰 영향을 받죠. 그러다 보니까 어제 메타가 약 5%, 넷플릭스 5%, 엔비디아 4% 이렇게 전체적으로 하락을 했고요. 애플이나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나 이런 건 한 1~2%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제 주로 보면은 그 4월에 폭락했던 종목들이 이제 기억나죠. 4월에. 그러니까 성장 PSR만 높은 성장주들 그런 종목들이 어저께 더 많이 하락했습니다. 이제 네. 금리의 이제 큰 폭 인상의 우려감이 작용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가지가였고요. 이제 세 번째는 유럽과 중국의 이제 코로나 재확산 우려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유럽이 좋지 않고 지금 유로화가 약세이고 달러스가 급등을 했어요. 달러스가 급등을 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주요 수출 기업들은 수익성이 나빠진다는 얘기잖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요. 네. 그래서 이번 실적 발표와 3분기 가이던스가 좋지 미국에. 않지 않겠냐. 예, 미국 기업들이요. 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제 주요 수출 기업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유에 의해서 어제 하락을 했습니다. 기술적으로 볼 때는 직전의 고점에 그러니까 직전의 고점이라는 건 뭐냐면 추세적으로 하락을 했잖아요. 네. 그랬다가 약간 반등을 했죠. 그 반등의 라인까지 왔었습니다. 네, 거기서 재차 다시 하락하는 즉 거기 오니까 이제 매물 심리가 좀 있겠죠. 이 부분이 좀 작용을 했고 또 하나의 특징은 거래량 거래 대금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게 아니고요. 계속 감소하고 있어요. 그만큼 시장이 매수 전체적으로 침체기에 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뭔가 좀 이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데까지의 기간 동안 네. 전반적으로 보수적 심리로 좀 관찰하겠다. 이런 심리가 많이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테슬라는 그 뭐 트위터 이슈 때문에 이렇게 급락한 거예요? 뭐 그거 하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뭐 금리. 나머지 악재들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시장이요? 네, 우리 시장은 어제 코스피 0.44% 하락을 했고요. 2,340포인트 마감했고 코스닥은 0.07% 강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최근에 일주일 동안 보면요. 반복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여기 환율에서 우리 환율이 떨어져요. 그래서 아침에 환율이 툭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외국인 매수가 들어와요. 선물 좀 들어오고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와서 시장이 반등을 합니다. 어제 한 1% 반등 시작했죠. 아침에. 그러다가 장중에 환율이 제가 환율 하락이 일었었네요. 그러니까 같이 하락. 환율이 쭉 올라와요. 그러면 이제 외국인 매도가 거기서 작용이 되고 또 시장이 다시 하락하는. 이게 지금
지난주 내내 그러더니 어제도 똑같이 그런 모습을 나타냈어요. 그러면서 이제 시장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고, 즉 뒷심이 약하다는 거죠. 아 근데 환 시장이 너무 큰 변동성이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외환 시장이 굉장히 크고요. 1314원이 뭐예요? 그 우리 뭐 다 아시다시피 가장 투기적 시장이라고 한다면 오일 시장과 원유. 외환 시장 맞아요. 여기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뭐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그 환율의 움직임을 보면은 상당 부분 물론 근간의 이유는 분명히 있지만 수급적 요인에서 볼 때는 투기적 자금들이 상당히 지금 그러니까요. 그래서 거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으로써 다시 아침에는 좀 상승을 하다가 뭐 플러스 한 20% 3% 있는 게 마이너스 1% 2%까지 떨어지는 이게 지금 반복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어제도 재현이 좀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만큼 약하다는 표현이고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이렇게 팔아버리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반면에 어제 코스피가 0.44% 정도로 마감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 LG에너솔루션이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종목들이잖아요. 얘네들이 강밥 정도로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수를 좀 방어했습니다. 이게 약간 시장에서 좀 달라진 모습이에요. 개별 종목 갖고 있는 분들은 저 코스피 마이너스 0.44가 아니라 예, 더 크죠. 최소한 1~2% 예, 이상 그렇습니다. 하락한 느낌, 예,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지수를 이제 방어하고 있기 네. 때문에 지수보다는 체감 지수가 더 나쁜 그런 예. 상황이고요. 고객 예탁금이 계속 빠지네요. 지금 54조 정도까지 네. 계속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미국 시황 말씀드리면서 설명드렸다시피 우리 시장도 똑같이 거래량 거래 대금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전체적으로 침체 분위기고요. 어제 가장 좋았던 것은 코로나 재확산 우려. 사실은 이게 섹터에 좋았던 거지 전체 시장이나 우리의 삶에는 좋은 건 아유, 아니죠. 안 좋죠. 예, 코로나 재확산 우려로 인해서 코로나 테마 관련주들은 어제 초강세를 보였습니다. 예, 테마만 움직였다 이렇게 보시면 그러니까 될 것 같습니다. 더블링이 계속된다, 예, 그죠? 그렇습니다. 네. 주마다. 어제 월요일이라서 이번 주 위클리 시황을 말씀드렸는데요. 네. 주 이벤트가 굉장히 많은 한 주입니다. 그중에 가장 핵심이 빨간 글씨로 표시한 6월의 CPI입니다. CPI 경계감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건데 어제 나온 뉴스들 그리고 전망들을 살펴보면요. 저도 그래서 오늘 아침에 WTI 선물을 좀 봤어요. 그랬더니 6월 14일 날이 123달러였더라고요. 네. 그게 고점이었고요. 사실은 그 이후에 계속 떨어졌어요. 예. 계속 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CPI의 피크아웃을 이제 기대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시장에서는 네. 제발 좀 그렇게 되기를 이제 기대를 좀 하는데 요번에 나오는 거는 지금 6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요거 계산을 한다면 6월 30일까지는 아닐 거예요. 아마 20일이나 20 며칠 요 정도 될 거라고요. 네. 끝까지 다 하는 게 아니고 그렇다면은 6월 14일이 고점이었다면은 6월 달에 평균 유가가 네. 아마 5월보다 높을 높았겠죠. 거죠. 네, 높았겠죠. 그래서 요번에 CPI가 높을 것이다. 지난달보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6월에 미국의 가솔린 소매 평균 가격이 이거 맨날 얘기하는 거잖아요. 5달러 정도 됐다. 이게 지금 5달러 떨어졌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하반기에 떨어진 겁니다. 6월 말에. 6월 말과 그리고 7월에 떨어진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반영이 안 됐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제 6월 CPI에 지금 시장의 컨센은 8.8% 얘기를 좀 하고 있고 이거 9% 넘어가면 100bp 금리 이상 하지 않겠냐 이렇게 작용을 한 거예요 어저께 내용 시장이 그리고 거기에 또 심리적으로 또 거기에 부추긴 것은 기대 인플레이션이 6.8%가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요 두 가지 또 포인트도 말씀 좀 드리면요 유로존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경기가 워낙 안 좋으니까 거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떨어지고 있고요. 또 기대 인플레이션을 이렇게 하잖아요. 1년짜리, 3년짜리, 5년짜리 이렇게 따로 하거든요. 근데 보면 3년짜리 이상 거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또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다라는 네. 거고 당장 나올 것은 6월 CPI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번에 높게 나오면은 연준이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할 것이고 그것이 시장에 또 심리적으로 안 좋을 것이다. 이게 이제 어제 반영이 되었다 이렇게 네. 보시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차트로 볼 때도 지난주에 반등으로 인해서 직전 고점에 좀 전에 말씀드린 매물대에 좀 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재차 떨어질 때 저점 지지 확인을 해야겠다라는 심리적 구간이 좀 들어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미국하고 우리하고 이건 비슷해요. 기술적이나 이런 부분은 지금 거래대금과 거래량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직전의 저점을 깨냐 안 깨냐의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직전을 개점을 깨고 내려가는 추세적으로 더 하락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네. 그것을 깨지 않을 것이라는 심리적 안정이 되기 위해서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정 정도의 지수대까지는 빨리 올라와야 되는데 아직 못 올라오고 하단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안 심리는 계속했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오늘은 또 걱정스러운 게
그동안에 며칠 동안 제가 매일 데일리로 말씀을 드렸던 게 여기 환율에서 1,300원 아래로 우리 원화가 떨어졌었어요. 그런데 어제는 1,311원으로 끝났습니다. 1,306원 막 이럴 때도 지금 걱정을 많이 했는데 1,312원으로 끝났어요. 이 하향 안정이 쉽지 않은 지금 환율의 지금 이제 매크로 환경입니다. 네. 유로 경제 얘기하고 있고 금융 리스크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환율이 1,300원 아래로 떨어졌을 때 우리 시장이 반등 시도하다가 밀리고 그랬다는 표현을 제가 그렇죠.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은 네. 아예 1,311원이에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떠서 시작을 할 거예요, 환율이. 그러니까 당연히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거기에 매물을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오늘 처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이제 거래량, 거래 대금이 이제 감소하고 있다. 그래서 시황 자체는 저점을 지지하고 추세 전환이 단기적으로라도 좀 확인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심리가 작용을 하고 있고 네. 그런 가운데 이번 달 26, 27일 FOMC 회의지 않습니까? 그런데 26, 27, 28일이 글로벌 전 세계의 가장 핵심적인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다 그날 있습니다. 그 3일 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가 이제 이번 그 7월에 말이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거고요. 네네. 뭐 하반기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하반기에는요. 네. 그래서 거기까지는 지켜보자라는 게 작용이 많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종목별로는 뭐 테마 움직이고 그랬는데 전 테마는 거론하기 좀 그렇고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 테마만 움직이니까 그건 좀 그렇고요. 근데 2분기 실적 이슈는 분명히 있습니다. 2분기 실적이 좋게 나올 거라고 하는 종목들은 반영이 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지고 계신 종목들, 관심 있는 종목들을 2분기 실적 체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몇 가지 이슈들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슈에서 어제 그 수출입 무역 수지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10일까지 7월 1일부터 10일까지인데 지금 현재 흐름으로 봐서는 7월 달에도 또 적자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4개월 연속 적자. 예, 4개월 연속 적자고요. 그 가장 주된 원인은 에너지 가격 급등이죠. 그래서 4월 이후에 4개월 연속 적자입니다. 이 4개월 연속 적자는요. 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08년 6월에서 9월까지의 4개월 연속 적자 이후에 14년 만에 처음입니다. 네. 그만큼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에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좋지 않은 상황에서 수출이 계속 감소하느냐 이런 부분은 또 아니에요. 수출은 약 4.7% 증가했는데 수입이 14%나 증가를 했습니다. 수입액 중에 213억 달러거든요. 그 중에서 원유, 가스 등 에너지 수입액이 137억 달러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가 좀 알 수 있는. 아 근데 저 거고요. 나라별로 중국 마이너스고 유럽 그쵸. 물론 10일까지면 의미가 유럽 있죠. 마이너스고 예. 일본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네, 예. 사실 저런 케이스가 없거든. 예, 없습니다. 저도 거의 그래서 전 지역 플러스거나 네, 간혹가다 중국이 마이너스 예, 나는 예. 경우가 있는데 예. 저거 이제 유럽 뻥 나고 일본 예. 나고 중국 나고 이렇게 돼 있다는 예, 거죠. 그래서 저도 이거를 일부러 써왔습니다. 네. 정확히 이게 중요한 포인트라서 제가 써왔는데 짚어주셨는데요. 일단 나라부터 짚어주셨으니까 말씀드리면 네. 미국 6% 이것도 많이 감소된 건데요. 베트남, 싱가포르 이렇게 있는데 싱가포르는 뭐 특정 제품 때문에 그런 거고요. 네, 뭐 큰데 근데 아니니까. 중국이 9%나 감소했어요. 네. 이 미국이 증가하는 중국 감소하는 경우 이게 드문 경우에 굉장히요. 음. 유럽이 19%나 감소한 거예요. 그러니 이게 지금 이게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네. 또 한편으로 얘기하면 정말 유럽이 지금 안 좋구나. 네. 유럽이 안 좋구나. 이런 상황이 계속 그러니까요. 이게 지속된다면 우리 시장에 이거 굉장히 좋지 않은 쪽으로 유럽의 전기차가 안 없다는 팔린다니까. 예, 그렇죠. 우리 섹터에서 유럽의 전기차가 굉장히 큰 부분이고 음. 또 반도체나 IT 쪽은 이제 미국 굉장히 크고 그런데 그쪽이 전체에 네. 감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섹터별로 보면 반도체는 10%, 석유 제품 뭐 유가 때문에 그렇고요. 수용차 이런 게 좀 증가했는데요. 네. 정밀기기가 20%, 가전이 27%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올해 내내 상반기 얘기한 게 맞아. 가전 안 좋다. 그래서 가전 쪽에 있는 섹터들에 2020년, 2021년에 엄청 산 거지. 예, 그렇습니다. 네? 그죠? 예.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금 수출의 지표를 보면 확실하게 지금 네. 어느 쪽이 나빠지고 있는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고 국가별로도 왜 지금 환율이 이렇고 어느 쪽이 지금 좋아져야지만 우리 시장이 터닝할 수 있느냐, 섹터가 터닝할 수 있느냐를 확연하게 알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제가 빨간 글씨로 쓴 겁니다. 유럽은 수출도 그렇지만 수입도 36% 감소했답니다. 수출이 감소한 것도 그렇지만 유럽에서 수입도 36% 감소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유럽 지역이 안 좋은 게 타격이 굉장히 크다라는 네. 것을 좀 볼 수 있는 어제 데이터였습니다. 최근에 중국 시장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5월과 6월 두 달 동안 20% 상승했었거든요.
근데 최근 7월 들어서 빠지고 있어요. 7월 들어서 나스닥이 올라오는 동안 중국은 좀 빠졌어요, 반대로. 그런데 요 기쪽으로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연초 지수까지 거의 올라왔어요. 그래서 저항대 라인까지 좀 올라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시 반락한다는 게 지금 현재 수급적 요인이 첫 번째 요인인데 네. 반락을 하다 보니까 또 이유가 나오겠죠. 여러 가지가요. 네, 뭐 동전이 앞뒷면 같이 같겠지만은 그래서 그 이유들을 저 설명을 좀 드리면 일단 상해에서 코로나 변이 감염자가 발생했다라는 게 지금 변이. 요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고요. 요건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중국의 CPI가 예상을 상회했다는 부분 때문에 향후에 경기 부양 정책에 좀 걸림돌이 되지 않겠냐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근데 지금 현재 예상은 10월 말에 그 당대회가 있기 때문에 쉽게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계속 경기 부양 정책을 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네. 상황이고요. 어제 그 미국에 있는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 마이너스 10%까지 빠졌습니다. 전체적으로. 네네. 거기에 이제 빅테크 반독점법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어제. 그래서 이게 또 영향을 좀 주었고요. 그리고 리튬이 관련 종목들이 많이 빠졌는데 원자재 고평가 논란이 나오면서 평가가 나오면서 같이 빠졌습니다. CNBC 뉴스도 좀 영향을 줬는데요. 이제 제조업 이제 부분이 미국과 유럽의 경기 둔화에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 그래서 중국도 그동안에 굉장히 좋았는데 조정을 받지 않겠냐 이런 표현을 좀 하는 거예요. 근데 중국의 그동안에 보면요, 사실은 중국은 지금 유동성 보강을 하고 금융 완화 정책을 썼기 때문에 시장이 올라간 거거든요. 이제 거기에 더 포커스를 맞추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그 러시아의 그 가스관 얘기 잠깐 드렸잖아요. 네. 다시 반납했다, 수리 끝내고. 그런데 원래 예고되어졌던 게 가스관을 일석으로 가동 중단한다 21일까지 그랬는데 실제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해요 이거. 근데 뭐 일시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얘기로는 그런 거지 않습니까? 이런 거 항상 얘기할 때는 시설 보수하고 있다. 뭐 정기 점검한다. 점검. 예, 정기 점검한다 이런 얘기를 좀 하는데 정말 그것만이냐 뭐 이렇게 걱정을 지금 현재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네. 이 부분도 시장에서는 악재로 좀 작용을 했고요. 우리나라 코로나 확진자가 어제 오후 9시까지 35,805명, 8주 만에 최고라고 합니다. 이 걱정스럽습니다, 사실.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우리 삶도 그렇지만 주시장에 이게 또 다시 우리는 지금 뭐 대자로 굉장히 이게 힘들었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추이도 여전히 이제 시장에서는 또 당분간은 노이즈로 작용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섹터나 종목별로 있었던 뉴스 그냥 뭐 이 종목을 설명드리기보다도 전체적인 흐름을 설명드립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대형주 위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건 좀 재미있는 뉴스였습니다. 애플의 팀 쿡 CEO가 썬밸리 컨퍼런스 그냥 자기들끼리 좀 사회적 지위가 있고 CEO들 모여가지고 그냥 그 간담회 하는 그런 컨퍼런스거든요. 모여가지고 그 마이크로소프트, 리버티 미디어, 알파벳, 테슬라, 리비안 CEO들이 참석하는 그런 데인데요. 리비안의 전기 트럭을 딱 타고 나타나서 거기에 참석해서 그걸 딱 앞에다 세워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블룸버그 이게 나온 건데 왜 관심을 주느냐 이게 애플은 지금 자율주행 전기차 개발 중이잖아요. 근데 리비안 트럭을 타고 딱 나타나서 이게 굉장히 네. 핫 이슈가 됐습니다. 사실. 무슨 메시지일까요? 리비안 트럭을 타고 나타났다. 리비안 CEO가 참석하니까 한 거 아니야? 테슬라 타긴 그렇잖아. 무슨 메시지일까 이게? 그냥 있는 그대로만 그냥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 핫 네. 이슈였고 애플에 재밌었기 대해서는 우리 때문에. 상상력을 발휘하지 맙시다. 왜냐면 작년 이맘때 애플에 대해 상상력 아유. 발휘했다가 아유. 애플. 자, LG전자가 힘들긴 힘든가 봅니다. 야 LG전자 반토막 났네요. 예? 탈 고점 가전 대비하면. 선언이라고 했어요. 예. 이제 LG전자가 가전업체인데 탈가전이요? 그렇죠. 가전 하드웨어에 있는 가전은 네. 캐시카우로서의 기존을 유지를 하지만 이제 없앤다는 건 아니고요. 이거는 안 된다. 우리가 고잉 컨선의 성장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뭐 전장 사업하고 막 여러 가지 하지 않습니까? 네.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중장기 체질 변화를 했다는 선포를 했어요. LG전자가요. 예. 2021년 초에 18만 원이었거든요. 예, 지금 91,300원. 그렇습니다. 예. 반토막 났어요. 반토막. 10만 원, 11만 원 좀 있다가 이번에 6월 달에 떨어지면서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가전 부분이 좋지 않은 게 가장 큰 영향이었습니다. 당연히 가장 큰 영향이었고 그래서 LG전자 쪽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은 탈가전을 해서 전장 부품으로 이익이 나야 된다. 그것을 바라봐야 된다. 보고서는 다들 그렇게 나와요. 근데 당장 안 좋으니 그런 것들이고요. 전 세계 프리미엄 가전의 최강자 아닙니까 LG? 근데 이제 많이 팔았다는 거죠. 2020년, 2021년. 예, 그렇습니다. 많이 팔 만큼 팔아서 네. 이제 몇 년 동안 한 예. 5, 6년 써야 되니까. 그리고 기술의 혁신 때문에 예. 교체 주기가요. 맞습니다.
너무 길어져. 길죠. 너무 길어져. 네. 옛날 같으면 고장 나면 자연스럽게 전파사 갖다 주고 사고했는데 20년 써도 문제가 없어. 아니 고장이 안 나. 전파사. 그리고 AS가 너무 좋아가지고 네. 어? 새로 살 필요가 없죠. 아주 미안할 정도로 AS를 잘해주니까.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가전 하드웨어 가전만으로 생존 불가 판단을 했다. 스마트 TV, OS, 컨텐츠 사업을 진출한다라고 했는데 이런 사업을 공식 선언을 할 때 이것이 직접적으로 주가나 기업의 체질을 변화시키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디에 중점을 두고서 기업이 이제 성장을 하느냐 이런 부분은 우리 주식 투자자에게 굉장히 중장기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삼성 SDI 우리 그 2차 전지 어저께 제가 LG 에너솔루션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네. 전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에 삼성 SDI도 엄청 발표를 많이 합니다. 2차 전지 관련돼 가지고 어제 발표된 내용은 테슬라표 배터리를 세 가지로 진행한다. 우리 계속 얘기하는 4680 있었잖아요. 요거를 밑에 지름은 똑같이 두고 뭐 높이를 더 높여서 그러니까 95mm로 469, 46120, 120mm 이런 제품을 지금 테슬라카를 지금 딱 분해해서 연구하고 있고 거기에 또 이런 연구를 해서 이제 시제품 개발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높이가 높아지는 건 왜 중요하냐면요. 뭐 우리 제가 보니까 저녁에는 이 2차 전지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우리 한프로 방송에서 그렇습니다. 가끔 제가 보니까. 네. 근데 에너지 밀도와 출력 네. 이게 당연히 강화되고 주행 거리가 계속 늘어나거든요. 이게 커지면 커질수록 그렇지 않습니까? 뭐 당연히 또 부작용도 있고 안전성도도 확보를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는 거는 삼성 측에서 삼성 SDI가 조금 뒤떨어져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회복하려고 하는 노력을 무진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삼성이 지금 좀 보기엔. 보수적으로 했죠. 네, 그죠? 보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예. LG나 SK에 비하면. 그래서 요즘에는 삼성 SDI가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이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어쨌든 테슬라 향으로 배터리의 규격을 네. 좀 이제 바꾸는 것에 대해서 SDI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런 거죠. 네, 네. 하여튼 기업은 수성하려고 그러면 안 돼. 무조건 네. 더 최선의 공격이 최선의 방어야. 네. 수성하는 순간 다 약점이 드러난다. 그렇습니까? 그죠? 자, 저희 3프로 TV도 더 수성할 게 없어요. 무슨 수성? 더 혁신하고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박병창 부장님과 함께 오늘 네. 시장의 주요 이슈들까지 쭉 살펴봤고요. 우리 내일 아침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관심이 어느 정도 생겼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과연 뭘까? 우리는 체스판의 말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해야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편 누굴까를 좀 더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뒤집어 질문을 해보면 그러면 아시아에는 우리 친구가 있을까요? 제가 지구본 연구소 진행하면서 사실은 되게 마음에 걸리는 이만한 짐이 하나 있어요. 우리 옆에 있는 동남아를 내가 모른다. 우리가 처해 있는 아시아라는 지역을 자꾸 방관하고 유럽이나 미국의 어떤 시각에 맞춰가지고 그런 이제 개별적인 지식 이런 것들이 묶여가지고 큰 흐름들을 만들어내는 이야기 그런 경험. 작고 잡다한 지식이라도 그것들을 절대 무시하지 말라. 나는 그건 되게 긍정적이고 그런 지식들을 연결해서 말 그대로 위즈덤이잖아요. 정말 현명해지고 뭔가 남들하고는 좀 차별화된 그러한 관점 그리고 그러한 비전